네, 이번 시간 매출 채권하고 매입 채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채권, 먼저 채권은요, 돈 받을 권리를 채권이라고 하죠. 채권은 내가 돈 받을 권리, 반면에 상대적으로 반대말이 되겠죠. 채무는 의무, 돈 줄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빚이겠죠. 채권은 내 돈이니까 자산이 될 거고, 받을 돈이니까 내 거죠. 자산. 채무는 줘야 될 돈이니까 빚이죠. 부채가 될 겁니다. 그 다음 제가 왼쪽에 상거래하고 상거래외라고 써 있는데, 상거래는 우리 회사가 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주로 돈 벌려면 해야 되는 거. 상거래외는 그게 아닌 것들. 그래서 채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매출 채권과 매출 채권이 아닌 거, 기타 채권으로. 상대적으로 채무도 똑같이 나눕니다.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무를 매입 채무, 그렇지 않은 채무는 기타 채무. 우리한테 중요한 건요, 이 표현은 꼭 익히셔야 됩니다. 매출 채권하고 매입 채무 꼭 익히셔야 됩니다. 매출 채권의 가장 대표적인 건 외상 매출금하고 받을 어음입니다. 그 다음 기타 채권은 미수금과 대여금입니다. 매출 채권이 아닌 거 미수금하고 대여금. 시험 보실 때 정말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 외상 매출금은 그냥 말로 풀었으면 우리가 물건을 매출하고 외상으로 매출했으니까 돈을 못 받았다는 소리죠. 외상 거래했다는 소리입니다. 외상 매출금. 그런데 미수금은요. 미수금도 돈을 못 받았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외상 거래했겠죠. 그러니까 외상 매출금이나 미수금이나 다 외상 거래했다는 건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외상 매출금이라고 해야 되고 다른 경우에는 미수금이라고 표현해야 된다는 겁니다. 상거래에서 발생하면 외상 매출금, 상거래가 아니면 미수금. 또 특히 많이 틀린 건요, 저 어음 때문에 많이 미스합니다. 상거래에서 발생했을 때 어음을 받으면 받을 어음이라고 하지만 상거래가 아닌데 어음을 받으면 미수금이라고 표현하셔야 됩니다. 똑같은 원리를 채무 쪽에서도 적용합니다.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무는 외상 매입금과 지급어음, 매입 채무라는 이름을 써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미지급금이나 차입금이라는 표현을 써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럼 밑에 거 갖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를 판매하고 대금은 다음 달에 받기로 하였다. 만약에 얘를 회계 처리한다면 이렇게 나누겠죠? 자, 판매가 뭡니까? 매출이죠. 판매가 쉬운 말로 매출이죠. 근데 우리는 제조하는 기업이라고 했으니까 뭘 판 겁니까? 제품을 판 거죠. 그래서 대변이 제품 매출이라고 표현할 겁니다. 제가 금액은 뺐습니다. 이제 뭐 금액이 있으면 금액도 적어 주겠죠. 네, 그래서 매출은 대표적인 수익 계정 과목입니다. 수익은 어느 쪽에 쓴다고요? 대변에. 그래서 매출은 대변에 씁니다. 그 다음 돈은 다음 달에 받기로 했다. 다음 달이건 내일이건 어쨌건 못 받았죠. 그게 무슨 거래입니까? 외상거래죠. 그러면 차변 쪽에 어떤 이름을 써야 될 거냐는 거예요. 어떤 이름을 쓴다? 외상 매출금을 써야 되느냐? 미수금을 써야 되느냐? 뭘 써야 됩니까? 우리는 컴퓨터를 제조하는 기업이니까 컴퓨터를 파는 건 우리 회사의 주된 업무가 되겠죠. 그래서 상거래라는 소리입니다. 컴퓨터를 판다는 소리가.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냐면 외상 매출금이라고 표현하셔야 됩니다. 미수금이 아니고. 두 번째, 토지를 판매하고 대금은 다음 달에 받기로 했다. 그럼 대변에 일단 토지가 나오겠죠. 토지를 팔았으니까 토지가 줘야 되겠죠. 내가 토지를 줘야 될 겁니다. 팔았으니까 대변 가서 토지가 사라지고. 차변은요, 다음 달에 받기로 했다. 역시 외상이죠.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냐? 여러분, 우리는 제조기업입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파는 건 어쩌다 한 번 파는 겁니다. 매일 파는 게 아니라 정말 1년에 한 번 팔까 말까. 그걸 뭐라고 하냐면 토지를 파는 게 상거래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럴 땐 무슨 표현 써야 되냐면 상거래가 아니니까 미수금이라고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외상매출금이 아니고. 어떨 때 외상매출금 써야 되고 어떨 때 미수금 써야 되는지 구분 꼭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컴퓨터를 팔고 어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대변에
우리는 컴퓨터를 만들어서 파는 회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제품 매출이 될 겁니다. 컴퓨터를 판 게 1번처럼. 차변은요. 뭘 받았나요? 엄을 받았죠. 그러면 이게 상거래예요? 상거래가 아닙니까? 먼저 그걸 구별하셔야 됩니다. 컴퓨터를 파는 건 우리 회사의 주업이죠. 상거래입니다. 그래서 매출채권에 있는 이름을 써야 됩니다. 매출채권의 이름이 두 가지였죠. 외상매출금하고 받을 엄. 엄을 받았다고 했으니까 이때 쓰는 이름이 차변에 받을 어음이 될 겁니다. 4번 차량을 팔고 똑같이 어음을 받았습니다. 그럼 대변에 팔았으니까 내가 줘야겠죠? 뭘 주면 됩니까? 차를 주면 되겠죠? 그래서 차를 표현하는 이름이 차량 운반구입니다. 차를 줬습니다. 대변 가서 차가 사라질 겁니다. 어음을 받았죠? 그런데 4번은 차를 파는 건 우리 회사의 주업이 아니죠. 상거래가 아니란 소리입니다. 그래서 차변에 이 이름을 쓰면 안 됩니다. 받을 어음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받을 어음이라고 쓰면 안 되고 뭐라고 해야 되냐면 미수금이라고 표현하셔야 됩니다. 어음을 받았지만. 그래서 특히 4번과 같은 시험 문제가 나오시면 잘 틀립니다. 왜 틀리냐면 시험 문제에 분명히 이렇게 글로 써 있죠. 뭐 받았다고. 어음 받았다는 표현이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눈에 무슨 글자가 보이냐면 어음이라는 글자가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뭘 쓰려고 하냐면 이 받을 어음이라는 이름을 쓰려고 합니다. 어음이라는 게 눈에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받을 어음이 아니고 미수금이라고 표현하셔야 됩니다. 5번 원재료를 구입하고 대금은 외상. 우리가 뭘 샀죠? 샀으면 들어와야 되죠? 내가 들어오는 건 차변 쪽에 써야 되죠. 그러면 차변에 뭐가 들어옵니까? 원재료라는 물건이 들어와야죠. 샀으니까. 대변은요. 외상. 돈을 줘야 되겠죠? 외상이니까. 그런데 원재료를 사는 건 우리 회사는 제조기업이니까 원재료는 매일매일 사와야 되죠. 상거래입니다. 그래서 매입 채무라는 이름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외상 매입금이라고 표현하셔야 됩니다. 6번 기계를 사고 대금은 외상이다. 샀으니까 차변 쪽에 뭐가 들어와야겠죠? 예, 들어오는 건 돈이 아니라 기계 장치라는 거. 예, 기계를 기계 장치라고 표현합니다. 뭐 이름이 비슷하니까 크게 어렵지 않겠죠? 대변은 외상입니다. 그런데 얘도요. 기계를 사는 건 우리 회사의 주업이 아닙니다. 기계는 어쩌다 한 번 사는 겁니다. 그래서 상거래가 아니라고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상거래가 아니면 매입 채무 이름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외상이지만 외상 매입금이 아니라 미 지급금이라고 표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원재료를 구입하고 어음을 발행했다. 그럼 7번도요. 샀죠? 샀으니까 뭐가 들어올 겁니다. 차변 쪽에 뭐가 들어오나요? 원재료가. 그 다음 어음을 발행했다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자 원재료를 산 건 무슨 행위입니까? 상거래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매입 채무 이름 지급 어음이라고 표현합니다. 8번 거래처와 식사를 하고 어음을 발행했다. 여러분 거래처랑 식사하는 걸 우리 뭐라고 합니까? 많이들 쓰는 표현이죠. 뭐 거래처 접대했다는 표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래처랑 밥 먹은 걸 접대비라고 합니다. 접대비는 여러분 비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쪽에 씁니까? 차변에. 비용은 어느 쪽에 쓰나요? 차변에. 수익은 대변에. 그래서 매출은 대변에 썼었죠. 비용은 차변에 쓰고. 그 다음 어음을 발행했습니다. 자, 얘도 어음이란 글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접대비는 상거래가 아닙니다. 이런 거는 상거래가 아니라서 상거래 외에 기타 채무 이름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지급어음이라고 하시면 틀리고 그 밑에 있는 미지급금이라고 표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9번 자금을 차용하고. 자금을 차용했다는 말이 돈을 빌린다는 소리죠. 차용이 빌리는 거니까. 돈을 빌리니까 여러분 차변에 이런 게 들어오겠죠.
현금 같은 게 들어올 겁니다. 내가 돈을 빌렸으니까 들어와야겠죠, 돈이. 그 다음에 어음을 발행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돈을 빌리는 건 우리 회사의 주업이 아닙니다. 회사는 물건 사와서 물건 팔아서 돈 벌려고 하는 거지 돈놀이 하는 게 회사의 주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상거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음을 발행했지만 지급어음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미지급금이라고 표현하셔야 돼요. 미지급금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이름이죠. 단기 차입금. 예를 들어서 뭐 기간은 제가 안 썼지만 차입금이라고 하셔야 된다고요. 시험 보실 때 뭐 기간을 알려주겠지만 뭐 대부분 뭐 단기 아니면 장기 차입금이죠. 근데 뭐 단기 장기가 지금 중요한 말이 아니고 차입금이라는 이름을 써야 된다는 거. 돈을 빌린 거. 그래서 대변이 지급어음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은근히 많이 틀립니다. 여러분들이. 왜냐면 지금 보셨듯이 지문에 어음이란 글자가 있기 때문에 어음이란 글자를 내 눈으로 봤잖아요. 그럼 머릿속에 무슨 이름이 먼저 떠오르냐면 이렇게 받을어음이라든가 지급어음이란 이름을 자꾸 쓰려고 합니다. 어음이란 글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어음 받았다고 받을어음 쓰는 거 아니고 어음을 발행했다고 반드시 지급어음이 아닙니다. 꼭 구별하셔야 됩니다. 이 채권, 특히 매출, 채권, 매입 채무 꼭 숙지하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시험에 매번 나오는데 많이들 미스해서 이것 때문에 틀립니다. 꼭 주의하시도록 하십시오. 자, 그 밑에 예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채권에는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이 있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린 표현이죠. 매출 채권은 뭐예요? 외상 매출금, 받을 어음이죠. 이것들은 뭐라고 하셔야 됩니까?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은 매입 채무죠. 돈 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틀린 표현이 될 거고. 두 번째, 매입 채무는 일반적으로 무슨 거래요?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다. 매출 채권이나 매입 채무는 상거래에서 발생하죠. 그리고 매입 채무는 위에서 봤듯이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이 있죠. 그래서 이 말은 맞는 말이 되겠네요. 세 번째, 미지급금은 돈 주지 않은 거죠. 미지급금도 아직 주지 않았는데 얘는 뭐가 틀린 말이에요? 상거래에서 발생했다고 그랬죠. 상거래에서 발생한 건 2번에 있는 매입 채무들, 외상매입금이나 지급어음이 그렇죠. 미지급금은 상거래가 아닌 데서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틀린 표현이 될 겁니다. 4번, 사용되지 않는 개정 과목은. 자, 연습 삼아서 회계 처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컴퓨터를 샀대요. 대금은 50%는 타인이 발행한 당좌 수표로 지급하고, 자, 요런 표현이 나왔죠? 당좌 수표로 줬다. 여러분, 당좌 수표를 주면 거의 반사적으로 반응하시라고 그랬죠? 어느 쪽에? 대변에 당좌 예금. 당좌 수표를 주면 대변이 당좌 예금이다. 근데 얼마를 줬나요? 50%. 여러분, 내가 줘야 될 돈은 얼마입니까? 10대를 샀는데 하나당 50만 원이면 총 500만 원을 줘야 되죠. 그래서 반이니까 25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돈을 줬으면 이유가 있죠. 반대편 대변에 돈 왜 줬나요? 뭘 샀죠? 뭘요? 컴퓨터를. 그러면 차변이 컴퓨터가 될 겁니다. 얼마치 샀다고요? 500만 원어치. 그런데 이제 보통 컴퓨터라고 잘 안 하고요. 컴퓨터라고 써도 되는데 컴퓨터 너무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비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차변이 비품입니다. 혹시 이런 표현 들어보셨나요? 사무 비품이라고. 여러분, 사무실에서 눈 돌려서 쭉 훑어보시면 눈에 보이는 거 다 비품입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책상, 의자, 간판, 책꽂이, 소파, 그런 거 다 사무 직기 비품, 직기 비품이라는 표현 쓰죠. 그런 걸 전부 다 비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다 합쳐서 컴퓨터 같은 것도 비품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놓으면 대차가 안 맞죠. 대변 쪽에 250만 원이 모자랍니다.
왜? 돈을 덜 줬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는 뭐라고요? 외상. 여러분 외상이에요. 근데 외상인데 받아야 될 돈입니까? 줄 돈입니까? 줄 돈이죠. 그래서 뭐예요? 외상 매입금. 줄 돈이니까 그 다음에 하나 외상 매입금만 떠올리시면 안 됩니다. 외상이란 표현이 나오면 외상 매입금 말고 또 하나 뭐 있습니까? 미지급금이란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외상인데 외상 매입금이라고 해야 되느냐? 미지급금이라고 해야 되느냐? 여러분 컴퓨터를 사는 건 상거래입니까? 상거래가 아닙니까? 이건 우리 회사가 매일 해야 되는 일이 아니죠. 어쩌다 한 번 사는 거죠. 상거래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외상 매입금이 아니라 미지급금이라고 표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시험에 이렇게 외상이라는 의미가 나오시면 자, 내가 받을 돈일 땐 뭐 있습니까? 외상 매출금 또 미수금. 받을 돈일 땐 외상인데 받을 돈일 땐 외상 미출금을 써야 될 외상 매출금을 써야 될지 미수금을 써야 될지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반면에 외상인데 내가 줘야 되는 돈이라면 외상 매입금을 쓸 건지 미지급금이란 걸 써야 될지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상거래인지 상거래가 아닌지 따라서. 그래서 지금은 나오지 않는 이름이 1번이죠. 외상 매입금이란 표현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이 거래가. 자, 그 밑에 보시고 자, 이제 점표에다 한번 입력하는 연습을 해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저희 프로그램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코드는요, 처음에 만들었던 회사 2019번이라는 회사로 로그인 하겠습니다. 2019번 로그인 회사 들어오셔서 자, 여기 맨 상단에 일반 점표 입력을 누르시고 1월달 날짜는 20일. 자, 제품을 매출하고 대금은 다음 달에 받기로 했다. 자, 무슨 표현이 보이십니까? 매출. 매출은 수익이다. 그래서 어느 쪽에 쓴다고요? 대변에 기재된다. 자, 매출. 근데 뭘 팔았다고요? 제품을.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제품 매출. 404번에 제품 매출이 있죠. 자, 얼마치 팔았냐면 400만 원이에요. 그 다음 차변에 자, 돈은요. 팔았으니까 돈을 받아야 되는데 2월 말, 2월은 다음 달이죠. 다음 달에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못 받았다는 소리죠. 자, 그러면 외상이란 소리네요. 그럼 무슨 표현 떠올라야 돼요? 외상 매출금, 또 하나 미수금. 둘 중에 선택하셔야 됩니다. 뭘 선택합니까? 외상 매출금을. 왜요? 우리 회사는 제품 매출이 매일 해야 되는 거래죠. 그래서 상거래입니다. 그래서 외상 매출금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대차가 다 맞죠. 근데 감점입니다. 왜 감점이냐면 외상 매출금이란 이름은 반드시 거래처가 있어야 됩니다. 누구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래처 누구요? 대구.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면 시험 보실 때 정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다 보면 오락가락 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왜? 외상 매출금은 거래처 코드가 있는데 제품 매출은 거래처 코드를 제가 안 걸었죠. 네, 그런데 걸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품 매출은 이 자리가 꼭 없어도 상관없지만 외상 매출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안전하게 하시려면 가급적이면 거래처 코드를 집어 넣어주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도 누구한테 팔았나요? 대구한테 팔았죠. 그래서 제품 매출에도 거래처 코드를 걸어주시면 좀 안전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거래처 코드는 거는 방향으로 하십시오. 연습을. 22일 원재료를 사고 어음을 발행했다. 자, 여러분 샀으면 뭐가 들어오죠. 그래서 차변에 들어오는 건 차변에 뭐가 들어옵니까? 원재료가. 근데 이 거래를 누구랑 했나요? 원재료 누구한테 사왔냐면 부산한테. 얼마치? 50만 원. 그 다음 대변에 어음을
발행했다는 말이 있죠. 어음을 발행하면 거기다 밑줄 치시고 똑같습니다. 어음을 발행하면 두 가지 표현이 떠올라야 됩니다. 어떤 표현이요? 지급 어음을 써야 될 건지 미지급금을 써야 될 건지. 뭘 씁니까? 지급 어음. 왜요? 원재료를 사는 건 상거래니까 지급 어음이라고 합니다. 지급 어음 옆에는 반드시 거래처가 있어야 됩니다. 50.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문제는 아직 나온 적이 없지만 어음 옆에 보시면 만기 날짜가 써 있죠. 19년 3월 20일. 그 말은 왜 써 있냐면 여러분 이 이름 때문에 써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252번의 지급 어음도 있지만 여기 308번의 장기성 지급어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52번 지급어음은 단기입니다. 만기 날짜가 짧은 거. 만기 날짜가 1년 넘어가는 건 장기성 지급어음. 그래서 만약에 저 만기 날짜가 시험 문제 없으면 답이 둘 다 될 수 있습니다. 기간을 안 알려주니까 둘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기 날짜를 써가지고 장기성 지급어음이 아니라는 걸 알려준 겁니다. 답이 하나만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급어음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제 기억에 이 장기성 지급어음을 쓰는 건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만기 날짜가 대부분 짧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셔서 그래서 지금은 지급어음이라고 쓰시고 거래처 꼭 거셔야 되고. 자, 세 번째 25일 3천만 원짜리 차를 할부로 샀네요. 그러면 샀으니까 뭐가 들어와야죠. 차변에 들어옵니다. 뭐가 들어와야 돼요? 차를 뭐라고 하냐면 차량 운반구. 어려운 표현 아니시죠? 자, 누구랑 거래했나요? 제주 자동차. 3천만 원짜리 차를 샀고, 혹시 이런 멘트가 뜰지 모르는데 시험 보실 때는 아직 이런 거 하라고 나온 적이 없거든요. 이게 뭔지는 지금 여기 제목이 고정자산 간편 등록이라 나오죠. 이건 나중에 나올 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나오는 건지. 근데 시험 보실 때는 특별한 말 없으면 이거 무시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그냥 이 창 닫으시면 됩니다. 요 X표를 눌러서 그냥 닫든지 밑에 취소 버튼을 그냥 누르십시오. 신경 쓰지 마시고. 그 다음 대변을 써야겠죠. 대차가 안 맞으니까. 여러분 할부. 여러분도 카드 가끔 쓰시니까 할부가 뭔지는 알죠. 여러분 할부도 결국 뭡니까? 돈은 나중에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할부가 뭐랑 같은 표현이에요? 외상입니다. 그래서 10개월 할부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영업거래, 이게 상거래입니까? 상거래가 아닙니까? 차를 사는 건 상거래가 아니죠. 어쩌다 한 번 사는 거니까. 그래서 외상 매입금이 아니라 미지급금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253번이 미지급금이고요. 좀 밑으로 내리시면 297번이 장기 미지급금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문제제 10개월이라는 표현이 있는 겁니다. 10개월은 단기죠. 그래서 장기가 아니기 때문에 253번 미지급금을 쓰셔야 됩니다. 개월수가 나온 이유가 253번 미지급금을 쓸 건지 297번 장기 미지급금을 써야 될지 그거 구별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시험에 똑같이 장기 미지급금은 아직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지급금. 거래처 반드시 입력해야 됩니다. 미지급금은 제주 자동차. 27일 생산부 직원의 작업복을 주식회사 광주에서 100만 원에 구입하고 50만 원은 자기합수표로 잔액은 10일 후에. 자, 27일. 자, 돈 얘기가 나오죠. 자기합수표로 줬다. 대변. 여러분 자기합수표로 주면 뭘 준 거예요? 현금. 맞죠? 현금을 준 겁니다. 자, 누구한테 줬나요? 광주한테. 자, 얼마를요? 100만 원. 아, 죄송합니다. 10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만 줬죠? 그 다음 차변에 돈 준 이유. 내가 어쨌건 저 수표 왜 줬습니까? 작업복을 샀죠. 여러분 작업복은 직원들이 있겠죠. 회사가 직원들한테 해주는 건 전부 다 뭐라고 하냐면 아마 요 용어는 익숙할 겁니다.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제일 많이 쓰는 이름이니까. 네,
회사가 직원들한테 뭘 해주면 전부 다 복리 후생비라고 합니다. 회사가 직원들한테 밥 사주죠. 그 다음에 지금처럼 옷 사준다. 무슨 뭐지 다른 선물을 사준다. 하여튼 직원들한테 해주는 건 다 복리 후생비입니다. 근데 지금 복리 후생비가 여러 개 보이죠? 절대로 누구는 쓰지 않는다고요? 6이나7은 절대로 쓰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러면 두 개 남습니다. 511번, 811번. 두 개 남죠? 그런데 작업복을 누구한테 사줬나요? 생산부 직원한테. 여러분 생산부 직원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물건 제조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511번 복리후생비를 써야 됩니다. 저 생산부란 표현이 코드 번호 때문에 주어진 겁니다. 안 그러면 511번으로 해야 될지 811번으로 해야 될지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생산부란 표현을 그래서 알려준 겁니다. 참고로 여러분 시험에 생산부, 공장 이런 표현들은 왜 시험 문제에 써주자면 이건 500번대 코드 번호 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5로 시작하는 거. 그 다음에 관리부, 임원, 사무직, 그 다음 본사 이런 표현들은 왜 주어지냐면 여러분 관리부는 물건 만드는 사람이 아니죠. 임원도 물건을 직접 제조하지 않죠. 사무직도 그렇고 본사에서도 물건을 직접 만드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코드 번호가 다 800번대 쓰라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 문제 이런 표현이 왜 나오느냐? 코드 번호 분류하는 것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제조 원가 500번대로 할 건지 판관비 800번대로 해야 되는지. 저희는 몇백 번대로 해야 돼요? 생산부 직원이니까 500번대. 광주한테 샀죠? 얼마치 샀냐면 100만 원어치. 자, 빨간 글씨가 뜨죠? 대차가 지금 안 맞는 게 하단 쪽에 보면 보이죠? 어느 쪽에 숫자가 없습니까? 차변 쪽에 숫자가 작죠? 대변 쪽에 숫자가 작습니다. 그러면 대변을 더 메꾸셔야겠죠. 한 줄 더 내려가셔서 100만 원 줘야 되는데 50만 원밖에 안 줬으니까. 자, 그럼 나머지 50만 원은 어떻게 한대요? 10일 후에 상환. 10일 있다 돈 준대요. 그럼 돈을 안 줬다는 소리죠. 결국은 외상. 그러면 어떤 표현이요? 우리가 줘야 될 돈이니까 외상이고 줘야 될 돈은 외상 매입금. 또 하나 미지급금. 둘 중에 뭐 써야 됩니까? 미지급금. 이게 상거래가 아니죠. 작업복은 우리 회사가 맨날 사와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미지급금이라고 표현하셔야 된다는 거. 거래처 광주 잔액 50만 원. 이러면 대차가 다 맞죠. 자, 지금은 세 줄로 분계가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 5번 29일 매출 거래처 대구에 선물하려고 주식회사 인천에서 양주 2병을 사고 어음을 발행했다. 여러분 양주를 사가지고 거래처에 선물해 준다며요. 아까 거래처 식사 대접하는 거 나왔죠. 이렇게 거래처한테 뭐 해주는 건 직원들한테 해줄 땐 다 복리 후생비고 거래처한테 해주는 건 뭐라고요? 접대비다. 그래서 차변에 접대비. 그런데 지금도요. 접대비가 여러 개 보이는데 6, 7은 절대로 쓰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제끼시고 843번 접대비는 굳이 시험에 나온 적 없으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843번 접대비 이름 보셔도 외국에서 접대했다는 거 알 수 있는데 시험에 중요한 거 아니고요. 여러분은 513번 접대비하고 813번 접대비만 신경 쓰면 됩니다. 그런데 이 구별을 어떻게 하냐면 아까 제가 500번대, 800번대 구별하는 거 위에서 했었죠. 공장이라든가 생산직 그런 표현 나면 500번대고 사무직, 본사 이런 표현 나면 800번대다. 그런데 접대비는 좀 다릅니다. 접대비는요. 513번이 있고 813번이 있대. 이건 매입 거래처한테 접대할 때 513번이고요. 813번은 매출 거래처한테 접대하는 건 813번 코드 번호를 써야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 매출 거래처는 당연히 우리 회사에 물건 사주는 거래처란 소리죠. 물건 사주는 거래처는 제조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죠. 그래서 500번대가 아닌 거고요. 매입 거래처는 왜 500번대냐면 우리는 제조기업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물건을 사오면 우리는 뭘 사오는 겁니까? 재료를 사와서 그 다음 물건을 우리가 제조하는 거죠. 그래서 매입 거래처한테 접대한다는 건 이 원재료 사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조랑 관련이 있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입 거래처는 513번, 매출 거래처는 813번 이렇게 씁니다. 시험 판단하실 때. 그런데 가끔요 그냥 이런 표현 나올 때 있습니다. 시험에 거래처에 접대한다고. 그러면 이때는 513번을 써야 됩니까? 813번을 써야 됩니까? 매입거래처인지 매출거래처인지 표현이 안 써 있죠.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가정합니다. 여러분 접대는 주로 어디다 할까요? 매입거래처한테 접대할까요? 매출거래처한테 주로 접대할까요? 네, 주로 접대는 여기다 접대하는 거죠. 매출거래처에. 우리한테 물건 사주는 업체한테 주로 접대하지 사오는 업체한테는 잘 접대를 안 하죠. 오히려 우리가 접대를 받죠. 그래서 그냥 시험에 거래처라고 나오면 그때는 여러분이 매출 거래처라고 생각하시고 813번 접대번호를 써주면 됩니다. 다시 문제 돌아가셔서 그래서 지금은 매출 거래처라는 표현이 아예 있죠. 그래서 813번 접대비. 그 다음에요. 이거 또 하나 조심하셔야 되는데 여기 거래처를 걸 때 거래처가 누구 거면 대구 이러면 이거 오답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물건을 양주를 대구한테 선물을 하는 거 맞는데 이 양주는 누구한테 사온 거죠? 직접 우리가 거래한 업체는 인천입니다. 그래서 거래처가 인천이 되셔야 됩니다. 여기다 거래처를 엉뚱하게 대구로 설정하시면 오답 처리할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거기 때문에 대구한테 선물은 하지만 우리가 사온 건 인천한테 사온 거죠. 거래는 인천하고 한 겁니다. 금액은 20만 원이 되겠죠. 두 병이니까. 그 다음 대변에 어음을 발행했습니다. 자, 어음을 발행하면 머릿속에 두 가지 표현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지급어음 또는 미지급금. 지급어음이라고 해야 돼요? 미지급금이라고 해야 됩니까? 지금 이건 상거래가 아니죠.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지급어음이라고 쓰시면 안 되고 미지급금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거래처 인천한테 돈 갚아야 되는 거죠. 이시 31일 토지를 매각하면서 당좌 수표로 받고 돈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죠. 차변에 당좌 수표로 받았다. 뭐 받은 겁니까? 현금 받은 거죠. 당좌 수표를 줄 때는 대변에 당좌예금, 받을 때는 차변에 현금. 자, 그 다음에 자 거래처 플러스키. 자, 누구한테 돈 받았습니까? 강원한테 돈 받았죠. 강원한테 파니까. 자, 얼마 받았다고요? 5천만 원. 당좌 수표로 받은 금액 5천 받았죠. 그 다음에요. 자, 돈 받았으면 이유가 있다며요. 대변. 자, 대변 받은 이유. 돈 왜 받았나요? 뭘 팔았죠. 그러면 뭘 팔았나요? 토지를. 그럼 토지가 사라져야겠죠. 강원이랑 거래했죠. 자, 여러분 이거 팔았으니까 대변 가서 토지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사라질 땐 무슨 금액으로 사라진다? 장부 가액으로 사라집니다. 그럼 이 자리에 얼마가 들어가야 될까요? 1억 들어가야 돼요? 1억 3천 들어가야 돼요? 1억이 들어가야 되죠. 왜 1억이 들어가냐면 우리가 이 토지를 얼마에 샀대요? 1억에 샀죠. 예전에. 그러면 내가 샀을 때 장부에 뭐라고 기록할까요? 이렇게 기록하겠죠. 예전에 살 때 땅 샀다 토지 1억. 장부에 이렇게 쓸 겁니다. 이 금액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장부가액. 왜 장부가액이 사라져야 되냐면 내가 이 땅을 팔았으면 더 이상 이건
갖고 있지 않으니까 지워버려야겠죠. 지워버리려면 이 금액대로 다 사라져야 0이 되죠. 그래서 이 자리에 1억, 장부가액 1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차가 안 맞죠. 차변이 모자랍니다. 밑에 보시면 왜? 돈을 덜 받았죠. 자, 그러면 나머지 돈은 뭐로 받았다? 어음으로 수령하였다. 여러분, 어음 받으면 뭐라고 하셔야 돼요? 두 가지 표현이 머릿속에 떠올라야 됩니다. 하나만 떠오르면 안 되고 뭐요? 받을 어음, 또 하나 미수금. 받을 어음입니까? 미수금입니까? 토지를 파는 건 상거래가 아니죠.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받을 어음이라고 쓰시는 게 아니라 미수금. 강원. 그런데 미수금은 또 5천이 아니시죠, 여러분? 미수금은 얼마예요? 여러분, 내가 이 사람한테 받아야 될 돈은 총 1억 3천이죠. 1억 3천에 팔았으니까. 5천은 받았으니까 못 받은 돈은요. 8천이 되겠죠. 자, 이래 놓고 보니까 대차가 안 맞으신가요? 자, 어느 쪽에 모자라나요? 하단에 보시면 대변이 모자르죠. 자, 뭐라고 하냐? 여러분, 우리가 뭘 팔았죠. 팔았다는 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처분. 그 다음 대변이란 건 뭐가 생겼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우리 모두는 사거나 팔 때는 다 손해인지 이익인지 따져보면서 거래를 하죠. 그래서 지금 손실 났냐 이익 났냐 그 얘기입니다. 근데 대변이란 건 뭐가 생겼다는 증거예요. 이익이 났죠. 왜? 손실은 차변 쪽에 쓸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이익 났다는 거 알 수 있죠. 1억에 사서 1억 3천에 팔면 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분 이익입니다. 제가 글자를 그래서 처분 이라고 쓰고 있죠. 처분 이익 찾으려고 엔터. 그런데 여러 개가 보이네요. 근데 내가 판 게 뭐죠? 토지죠. 부동산을 팔았죠. 여러분, 토지는 나중에 자주 보겠지만 유형 자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유형 자산 처분이익이라고 하는 겁니다. 토지를 팔아서 이익 났다. 유형 자산 처분이익. 그래서 여러분, 유형자산 처분이익 914번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얼마 벌었다고요? 3천 번 거죠. 1억에 사서 1억 3천에 팔았으니까 3천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대차가 다 맞겠죠. 얘는 좀 길어졌죠. 몇 줄로 분개했나요? 총 4줄이 분개줄이 되겠죠. 차변에 2개 이름 나오고 대변에도 개정 과목이 2개 나오시네요. 오늘 한 것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시험 보실 때 많이 실수로 틀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거 꼭 유념하시라는 거. 상거래일 때 상거래가 아닐 때에 따라서 써야 되는 이름이 매출 채권이나 매입 채무를 써야 될지, 그게 아닌 미수금이나 미지급금을 써야 될지 꼭 구별하시라는 거. 많이들 실수해서 많이들 틀리는 거니까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